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최근 들어서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조만간 여러가지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스크롤도 그렇고 다른 기타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만간 5월달이나 6월달쯤에 에어드랍이 나올 만한 프로젝트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 마무리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폴라 유튜브 보고 진행하신 분들은 이미 레이어 제로 제트겟 싱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애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은 언급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 이틀 전에 폴라 유튜브에서는 레이어 제로 블랙리스트 관련 안내사항을 올렸었는데, 이 이틀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리마인드하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레이어 제로가 이틀 전에는 잦은 포상 신고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에어드랍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위임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레이어 제로가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난센과 카오스 랩스라고 하는 10일 분석 프로젝트랑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보는 조금 좋다고 느껴져요. 특히 이 난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에어드랍을 받았던 아비트럼 있죠? 아비트럼 에어드랍이 대박을 쳤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난센은 따라서 근본이 있는, 한마디로 10일 분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공정하고 페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는 조만간 코인도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업데이트된 내용 보면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 잦은 포상 신고 제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5월 19일 날 에어드랍 체커가 나올지 아니면 코인 TG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주 정도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라 유튜브 보고 진행하신 분들은 굳이 잦은 포상 신고 제도를 진행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공장형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 공장형 관련해서는 뒤에서 볼게요. 이 레이어 제로 CEO 같은 경우는 내부 임직원 에어드랍 참여 금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부자가 에어드랍을 수령하게 된다면 100% 그 사람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과거부터 이야기했죠.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이거를 리베이트를 받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얻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레이어 제로 임직원들은 에어드랍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진 포상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미 민심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레이어 제로 거의 안 먹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엄청나게 그래도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레이어 제로 랩스에서 미디움이 하나 업데이트 됐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봤었을 때는 이 10일 에어드랍 대상자들, 즉 블랙리스트 지갑은 총 4개로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 머클리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내가 볼륨 작업도 진행을 하고 트랜잭션 작업도 진행을 했는데 머클리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내가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거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쳤었는데, 레이어 제로에서는 이거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다계정 사용자들에게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는 블랙리스트를 판단을 할 때 공장형 다계정, 즉 봇 사용자들을 대량으로 블랙리스트 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계정과 공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1만 계정 이상씩, 1000계정 이상씩, 거기는 인건비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아니면 컴퓨팅을 통해서 한 10,000계정 이상씩 사용한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폴라유튜브 보시면서 볼륨 작업을 진행을 했고 간간히 만약에 머클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뭐 피해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거 믿고 같이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레이어 제로 DF 생태계에 있는 파운더 중에 한 명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조금 몹쓸 짓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한 나의 마지막 트윗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어드랍 헌터의 90%가 에어드랍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레이어 제로는 아마도 대규모로 운영되는 농부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일맥상통이죠. 그래서 공장형 에어드랍을 진행하신 분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 말고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에어드랍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정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자진 포상 신고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그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진 않았죠. 근데 다만 다른 곳에서 그 사이트 링크를 보시고 자진 신고를 실수로 하신 분들이 계셔요.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이 기능을 취소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잘못 내 지갑을 신고를 했다면 이거를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자진 신고 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능이 지금 구현이 됐다는 건지 구현을 할 예정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5월 18일 전에 취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레이어 제로가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스냅샷을 공지한 이후 이 트랜잭션 비율이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거는 정말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무리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23년 거의 4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년 넘게 진행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결과 끝까지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레이어 제로 텔레그램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거든요. 이 사람은 레이어 제로 CEO인데 레이어 제로 CEO가 이 에어드랍 관련해서 이러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잘 읽으시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그래서 번역된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내 의견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그 진실을 보여줄 거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추측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한 개만 진행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800만 개, 즉 580만 개의 에어드랍에 참여했던 지갑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만 지갑 정도가 트랜잭션을 하나만 발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논란스럽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안 했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600만 개의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처럼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동남아형, 러시아형, 중국형 이런 공장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블랙리스트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이언도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600만 개의 지갑 중에 4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만 에어드랍을 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이 걸은 거예요. 아비트럼이 300만 지갑인데 60만 개를 줬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0% 줬죠. 그런데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대로 정말 가게 된다면 600만 개 중에 40만은 거의 한 얼마예요? 한 7% 되나요? 그래서 7%에서 한 14% 내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거르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면 아마 평균 볼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할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40만에서 80만이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그래서 꾸준하게 평균 볼륨을 맞췄죠. 그래서 $455 이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균 볼륨을 볼 거라는 기준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40만에서 80만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장형이 많아서
다 갈려서 정상적으로 진행만 했다면 40만에서 8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길드 역할 스타게이트 V 스테이커가 보통 한 15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코인을 가지고도 에어드랍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한 번씩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안으로 어떠한 가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ZK 싱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ZK 싱크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ZK 싱크도 아마 조만간 나올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ZK 싱크 같은 경우는 아직 레이어 제로처럼 뭐 자진 신고 포상 제도나 이런 에어드랍 관련해서 구체적인 글을 올린 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찌라시성 내용이 많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우선 ZK 싱크가 5월 5일날 There is no Z크라고 해가지고 I love you라고 하는 밈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올렸던 이 사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올렸을 때는 2023년 5월 10일이거든요. 따라서 5월 10일 날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찌라시예요. 뭐 ZK is the end game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난센이 아까 제가 레이어 제로랑 협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ZK 싱크랑 협력을 했는데 이 같은 날짜죠. 5월 5일날. 여기 보시면 5월 5일날 올렸죠. 같은 날짜에 이거를 올리고 나서 눈깔 2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가 나오려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방금 올라온 소식인데요. 이 ZK 싱크에서 에어드랍 페이지가 뭐 유출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다만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티커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도메인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 뭐 트위터 눌러보면 진짜로 뭐 ZK 싱크로 오긴 하는데 아마 이거는 뻥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이 정도로 계속 찌라시가 올라오고 있고 각종 에어드랍 관련 뭐 도메인이 유출됐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면 스타크넷도 결론적으로 이러다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ZK 싱크도 레이어 제로랑 비슷하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뭐 에어드랍 분포 기준표 중에서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게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레이어 제로랑 다르게 10일을 거의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표를 통해서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레이어 제로나 ZK 싱크나 내가 너무 한마디로 계정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똘똘하게 진행을 하셨다면 어쨌든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열심히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이런 거에 있어서 긴장을 올리진 마시고, 이제 우리 조만간 같이 진행할 것들 많거든요. 뭐 스크롤이 됐던 뭐 다른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 ZK 싱크는 이제 당분간 잊으시고 그러한 것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곰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곰불 우리가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벤트 첫 번째 결과는 63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확정 화이스트 하나랑 경쟁 화이스트를 10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이 블랙리스트를 거쳤어요. 그래서 곰불 측에서 다계정 사용자들을 걸렀거든요. 그래서 폴라이트볼 통해서 진행하신 분들은 36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가 아마 다계정으로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고, 뭐 폴라이트볼가 조금 더 커진다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참여해주신 36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뭐 곰불 측에서 워낙 그랬기 때문에 짜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스테이킹 한 거 있잖아요. 빼야겠죠. 영상 더보기에 제가 스테이킹 사이트 올려놨거든요. 들어와서 지갑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언스테이크 올 누르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서 언스테이크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1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넉넉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트잭이 완성되면 언스테이크 올에 아무것도 없기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갑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 거래소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 아무 곳에서나 오신 다음에, 저는 바이낸스인데 BNB 코인 선택해 주시죠. 디파짓 누르신 다음에 BNB BSC 네트워크 여기 주소 보일 거거든요. 주소 클릭을 해서
돈을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곰불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아마 레이어 제로랑 ZK 싱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곰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찍고 우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릭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릭서 같은 경우는 우리 에테나는 좀 잘 됐죠. 그래서 에테나 이후에 엘릭서에 돈을 넣어놨었고, 이거 안 하신 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엘릭서 관련해서 아서 헤이즈가 조만간 엘릭서도 여러 가지 일 처리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엘릭서 TGE가 곧 출시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따라서 과거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엘릭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제가 영상 더보기칸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BOB도 많고 그다음 비제곱도 많고 여러 가지 예치 메타가 있는데, 어쨌든 돈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테나 다음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엘릭서인 것 같아서 일단 엘릭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5월 달에 파악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체크 사항들은 다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조만간 레이어 제로랑 ZK 싱크 관련해서 에어드랍이 출시가 됐다, TG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